파일 여시고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10-1번 문제. 열기. 자, 편집 사용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같이 갈게요. 자, 저희들 교재 115페이지. 자, 차트의 내용을 보시고, 그 그림을 보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기존에 있던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건데, 자, 일단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SBC, 진영넷, EMB, 칸토비가 입지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그러면 입지업체 제목이라는 부분 선택. 그리고 나서 왼쪽 컨트롤 키 하나하나씩 선택하세요. 범위 설정하지 마시고 SBC 하나, 진영넷, EMB, 칸토비. 우리는 범위 설정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 설정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클릭으로 할게요. 그 대신에 다른 것도 클릭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조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계열 이름을 보시면 KP 빌딩 월 임대료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KP 빌딩이라는 제목은 없지만 월 임대료 보이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월 임대료 선택, 400만 선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0만 선택, 100만 선택, 350만 선택.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보이세요? 계열 이름에 보증금. 그럼 여기 보증금 보이세요? 여기 보증금. 그러면 왼쪽 컨트롤 키 아직도 누르고 계시죠?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이란 제목 선택하시고 4억 선택, 7억 선택, 9억 선택, 3억 5천 선택해서 3, 5, 15, 15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작업.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요렇게 그 차트,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삽입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자,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안 나오신 분?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신 분? 다 나왔어요, 이제? 이상 없어요? 자, 3번 갑니다. 위치.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디자인에 차트 위동.
새 시트. 무조건 이건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냥.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옮겨 놓는데, 자,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잠깐 중간에 요거 이동하는 방법 클릭 드래그 방식이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시트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클릭 드래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꼭 옮겨 놓으세요. 아니, 지금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루틴, 그렇게 설계를 하세요. 문제풀이 설계. 자, 어쨌든 나중에 뭐 바꿔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하고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 3 클릭 스타일 여기 스타일 1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출력 형태 맞게는 나중에 하고요. 자, 영역의 차트 영역 굴림의 11 굴림의 11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자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 있죠. 글자 색깔 검정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더 클릭. 일단 그렇게 기억만 하고 계세요. 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채우기 효과, 서식의 도형 채우기, 차트 영역이죠. 회색 25% 배경이 찾으세요. 흰색, 회색, 배경이 위에 이건가 보네.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그림 영역, 여기 그림 영역, 흰색 배경,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일단 내용부터 입력합시다.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IT, 업종 임대료 비교. 빠져나올 때 ESCT,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글꼴 작업은 홈 탭에 글꼴에서 하시고요. 굴림, 굵게 20. 채우기색. 차트 제목이랑 구성 요소 이름 확인하시고요.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작업하라 했죠. 테두리. 글자 색깔 검정 기억하시고, 테두리는 검정 색깔입니다. 특별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합시다. 뭐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테두리는. 문제에서. 뭐 이대로 두셔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자, 어찌됐든 그냥 뭐 찝찝하니까 맞춰줄 것 같죠. 자, 그 다음 보증금 계열의 차트. 자, 보증금 계열 차트 보이나요? 막대 모양이네요. 클릭. 그럼 전체 막대가 다 선택되어져 있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 계열에 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2번 메뉴 상에도 있고요. 클릭. 변경한 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증금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 클릭. 그리고 확인. 이렇게.
계열, 출력 형태에 참조하여 표식이란 표현이 있네요. 다이아몬드 크기 10, 그럼 표식이 있는 건 꺾은선 계열이죠. 그럼 꺾은선 계열 선택. 여기에 대해서 이쁘게 꾸미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계열 옵션, 채우기 및 선에 가면 선택하시면 선하고 표식 두 가지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표식, 모양을 바꾸는 거, 표식 옵션.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하시고 모양을 바꾸겠다. 다이아몬드 모양 생긴 요건가 보군요. 그다음에 이 녀석의 크기를 조정 10으로. 그다음에 레이블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출력 행태를 보시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기를 이야기하네요. 여기 요거 하나.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표식을 클릭하면 데이터 요소만 선택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시하라. 데이터 구성 요소 레이블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위치는 위쪽. 그 다음 이제 두시면 되고 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아까처럼 좀 디테일한 작업이 없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자, 눈금선 여기 있네요. 이미 있네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새로 갑축 주 눈금선.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가 윤곽선, 대시, 선의 종류, 파선. 뭐 온 김에 선 색깔은 뭐 검정 색깔로 바로 바꾸고 가죠. 하니까. 출력행들 참 나중에 하죠. 자, 법내명을 변경하고 법내명이란 건 이 법내에 있는 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이름, 계열의 이름을 변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데이터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열의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계열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월 임대료라는 계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 편집해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니까. 편집 그리고 계열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요. KP 맞나요? KP 빌딩 월 임대료. 오타 조심하시고요. 직접 입력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일단 문제에 있는 내용 다 맞추셨죠? 이제 출력 형태 이제 확인합니다. 자, 뭐가 틀리죠, 이번에는? 합해 단위가 없어야 되네요. 그리고 선도 있어야 되고. 자, 세로 갑축 선택. 여기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우리 파워포인트 하실 때 그 표시 형식이라는 건 우리가 한두 번밖에 표시 형식이 되게 어려워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기본입니다. 축 옵션, 표시 형식.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바뀌는다. 표시 형식. 합해 단위만 없으면 자, 0으로 나오네요. 그럼 이건 아마 숫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합해 단위 없이 대시가 0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선 색깔은 채우기 밑선에 칠선, 밑에 색.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눈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옵션에 가시면 눈금을 뭐 지금은 뭐 없음을 상태로 둬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갑축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축 옵션 아니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이거 그것까지 같이 할 거였군요. 실선 검정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글자 색깔도 그냥 바꿀 걸 그랬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조 세로 값축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시. 여기도 대시가 아니고 끝자락에 0이네요. 그러면 표시형 숫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타날 거고. 간격은 자, 축 옵션에 갑니다. 최소값, 최대값은 조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두시면 되고 문제는 뭡니까? 이 숫자 값의 간격 보이세요? 2억 5천만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250000000 엔터. 어? 자, 앞에 봅니다. 자, 분명히 2억 5천이라는 숫자 값을 입력했는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자, 앞에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5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요 2.5, 요게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셨다면 그럼 실제적인 값은 2억 5천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그 엑셀에서는 그 지수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로 표시합니다. 2. 지수 표현은 2로. 그 자릿수가 좀 많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2가. 참고로 알아두시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렇게 나온지 안 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다음 여기도 선 색깔을 뭐 검정 색깔로 가져가시면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조금. 그다음에 일찍 튀어나온 건 눈금은 뭐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대로 두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의 색깔, 차트 영역의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로 다시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기도 바뀌어버렸네. 그러면서 크기도 바뀌어버렸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까 20이었거든요. 차트 제목이. 이거 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찾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요.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 잘 안 된 거 있으면 체크해 두시고요. 자, 하나 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 함수도 지금 다 못할 여건이라.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일단 이거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셔야죠. 자, 유형 10-22 파일 여시고. 이제 제가 조금 늦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좀 가세요.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체크하시죠. 자, 일단 차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게요. 자, 그건 일단 바로 항목축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자, 매출 코드라는 부분들이 PS07010 여기 매출 코드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매출 코드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릅니다. 하나하나씩 PS07010, PH07020, PS06010, PH05010, PH06021 여기에 해당하는 원가 계열에 가서 원가라는 제목 클릭 그 다음에 35,000 천천히 하세요. 41,000 3만 35,000 4만 그 다음 매출액 원 계열도 있네요. 여기네요. 그러면 제목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35만 61만 5천 순서대로 180 000 350 000 1200 000 해서 6378 18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차트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묶어 세로 막대.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게 1번, 2번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레이아웃 여기 3 스타일 1 여기 그다음에 4번 아 위치가 틀리네 잘못했네요. 자 순서 바뀌었네요. 차트 3번 차트 이동 새 시트 이름 제4작업 순서 좀 바뀌어 상관없습니다. 확인 시트 이동 바로 바꾸세요. 그냥 차 시트 이동하세요 바로. 예? 잊어버립니다. 앞에 그저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앞에 문제에서 시트 이동하셨냐고요. 제 화면 보실래요? 저 안 했거든요. 이렇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고 항상 나중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잊어버리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건지. 그래서 어쨌든 바로 그냥 드래그 이렇게 이동. 자, 그다음 나머지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불림의 일일 채우기 효과 질감 바람 박엽지. 아, 저 작업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작업창을 열어서 차트 옵션 채우기 및 선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질감이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질감이라는 목록 그래서 바람 박엽지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림 영역 저 작업창 열어두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흰색 배경님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님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엔터 4월 강사료 현황 4월 강사료 현황 빠져나올 때 ESC 굴림 굵게 20포인트 굴림 20에 20 굵게 20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색 흰색 배경이 1 서식에 채우기색 흰색 배경 1 테두리는 색깔을 검정 색깔로 넣을 겁니다. 7번 매출액 계열 선택하시고 매출액 원 계열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 표시기는 꺾어서 변경하는 보조축으로 설정하시오. 자,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콤보 원가는 그대로 두시고 매출액 원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선택하시고 확인. 계열에 대한 거는 계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 표식을 그 네모 크기 표식 있는 계열은 매출액 원입니다. 그러면 표식 계열 매출액 원 계열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창을 하면 나타내시고요. 그다음에 채우기 및 선 그중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네모 형태 선택 크기 10 그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네요, 여기. 요 계열이 아니고 이번에는 요 항목이네. 요 저기 표식이네요. 클릭. 데이터 요소라 그랬죠. 그러면 아이고. 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나타내는데 이 데이터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나타납니다. 이 숫자 값이 나타나는 위치는 위쪽. 자, 눈금선 선 스타일. 다른 내용 없잖아요. 그대로 두시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산. 여기죠. 우와. 눈금선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네요. 없으면 다시 추가하셔야 되고. 선 스타일 파산.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색깔도 좀 맞춰본다면 뭐 검정색 계열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출력에 대해 나중에 할게요. 법내명을 변경. 자, 법내명이 지금 두 줄짜리 법내명이 있거든요. 한 줄짜리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쨌든 법내의 이름을 바꾼다. 저거 각각의 계열의 이름에 해당되죠. 그러면 계열에 대한 수정 작업이 들어가 있다. 편집 작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계열 작업은 데이터 작업입니다.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그래서 매출액 원 선택하시고 편집. 자, 화면상에 보이기로는 두 줄짜리로 보이고 뭐 어떨 때는 한 줄짜리 보이는데 이걸 딱 한 줄짜리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처음에 만들 때 두 줄짜리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차트상에 두 줄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한 줄로.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 같이 입력하시오.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내용 입력, 최대 매출액. 자, 채우기 색깔은 뭐 없음이나 흰색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로 해야 글자 색깔이 제대로 보일 거고 사이즈도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는데 위치나 크기 조절을 지금 하실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나 봅니다. 자, 일단 맞춰보죠.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여기 최대값, 최소값이 다릅니다. 여기 조정하러 갈게요. 세로 값축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도 나타난다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구성 요소를 더블 클릭. 작업창의 오른쪽에 나타난다. 축 옵션 최소값이 2만, 최대값이 5만, 값의 간격이 5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금은 뭐 굳이 처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표시 형식은 회계 표시 형식인데 왜 회계 표시 형식으로 자, 안 나타나냐고 돈 표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없음에 기호 없음 목록 단추 눌러서 화폐 단위 표시. 자, 이번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 세로 값축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죠? 최소값이 숫자 0이죠. 대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이 뭘로? 숫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20만 단위로 나타나 있고 최대값은 140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 색깔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글자 색깔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나요? 너무 진하나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색깔만 넣어볼까요? 글자 색깔이 왜 진하게 나오지? 뭐 글자 색깔 넣죠 뭐. 진하게 보니까. 기본 세로 값축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도형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리고 형태 조정은 노란색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장. 아마 지금 열려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열긴 했으나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ITQ 폴더에 엑셀 기능 ITQ라는 파일이 있죠. 이게 설명 안 드린 파일인데 그 설명 일단 드리고 실습은 나중에 이제 영상을 제가 따로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그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 어디 가시냐면 찾기 참조로 가겠습니다. 싶으면 함수 찾기 참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듣고 나중에 교재에 있는 문제 풀이를 따로 하시면 되니까 그 영상 따로 드릴게요. 그 제가 편집을 해서 함수 파트는 따로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링크를. 자, 추저 함수 설명드렸죠. 그래서 함수 4개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가운데 저 밑에 추저 함수 밑에 아래쪽에 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이 표를 보시고 부장의 직위수당은 물어봤을 때 얼마? 아마 얘기를 찾겠죠. 네, 찾을 수 있죠. 암산하실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러면 방금 찾는 값 부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이라는 다 데이터를 인지를 해서 찾았죠.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요 표에 가서 찾았죠. 요런 표를 우리는 기준표, 참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표, 참조표. 그다음 부장을 찾아가는 방향이 컴퓨터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죠. 즉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다. 그럼 아래쪽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뭐죠? 버티칼이라 그러죠. 버티칼. V로 정하는 버티칼. 거기에 대응되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거라고요. 그럼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를 쓰냐면 버티칼 룩업이라 해서 V룩업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V룩업. 자,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범주 모두 V룩업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찾았습니까? 확인. 자, 룩업 밸류, 찬값, 부장. 직접 입력할게요. 자, 인수 조심하세요. 테이블 어레이. 이게 기준표의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테이블이니까 표입니다. 표. 아까 피벗 테이블 할 때도 표. 표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이때 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직위수단까지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열번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부장의 직위수단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걸 읽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장의 직위수단 그러면 아마 얘기를 읽겠죠. 그다음에 대리의 직위수단 그러면 얘기를 읽겠죠. 사원의 직위수단 그러면 얘기를 읽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결과값에 우리 결과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죠. 직위수당 열입니다. 열.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열. 그래서 이 열은 몇 번째 여지냐는 거죠. 기준은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몇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이죠. 그래서 3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비슷하게 뭐 정확하게 일치라는 건 뭡니까? 비교를 해야만 일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상황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홀수 값, 트루 값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건 논리 데이터가 나오게끔. 그러면 트루를 써야 됩니까? 폴스를 써야 됩니까? 정확히 일치 폴스, 비슷하게 일치 트루. 여기 트루 값을 써야 됩니까? 폴스 값을 써야 됩니까? 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자인데 우리가 부장을 찾으러 간 거 맞아요? 부장을 찾으러 갔어요? 부장을 아니죠.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간 거죠. 문자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문자 비교니까 지금 저건 폴스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요? 정확한 폴스를 찾아가서 18000 라는 값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가장의 기본급성. 그러면 요렇게 물어보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저 사항을 암산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항을 보시면 찾는 값 과장이고요. 그리고 과장을 이 기준표에서 찾으러 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번에 찾으러 가는 방향이 어떻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수평 방향이라고 표현해서 수평은 이거 단어가 뭐죠? 아마 호라이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리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대응되는 기본값을 읽은 거죠. 그래서 요 사항에 맞는 함수 찾는 거. 자, 호라이즌 루급이라서 H 루급인데 그래서 V 루급과 H 루급 같은 겁니다. 다만 데이터의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냐, 데이터의 비교 방향이 수평 방향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H 루급이라는 함 찾으시고 H가 H 루급 찾았어요? H 루급 확인.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룩업 밸류 찾는 값. 자, 직접 입력할게요. 문자 가장을 찾겠다. 어디서?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에서. 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 대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다른 범위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다. 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한다 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체 표를 다 선택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하고 방금 가장이 30만 원 읽었잖아요. 그럼 제가 부장의 기본급수는 350만 원 읽었고 대리의 기본급수는 240만 원 읽고 사원의 기본급수는 180만 원 읽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결과값은 다 여기 있는 거죠. 기본급 행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본급 행은 몇 번째 행입니까? 전체 두 번째에서 선택하신 요 셀 범위, 표의 범위에서 두 번째 행이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 행 번호 2라고 입력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함수가. 그리고 논리값으로서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은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false. 그러면 방금 논리를 생각해 봤을 때 문자 비교니까 뭐 정확히 일치, false 값을 적어야 된다.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교재에 있는 거, 제가 오늘 중으로 어쨌든 파일,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하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운이 좋으면, 어쨌든 요거 지금 두 가지 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나오거든요. 하나는. 그게 아마 브이루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여튼 인덱스 매치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브이루급이든 인덱스든 매치든 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H루급은 구조상 안 나옵니다. 어찌됐든 꼭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사장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행사를 했습니다.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할인해 주겠다고. 자, 그러면 고객이 와서 배를 200개 샀습니다. 몇 프로 할인해 주면 되죠? 12%. 그럼 12%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죠? 행과 열로 따지면.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위치를 따질 때는. 그래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다 기준을 따질 때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따지는 겁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할인율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거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요건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그러면 이 값은 2행, 3열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함수 중에 2행 3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그게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인덱스. 응?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빈셋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인덱스 함수 찾으시고 인덱스 그리고 확인. 자, 인덱스 함수는 사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목록 선택하시고 확인.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자료를 찾는데 아까 기준이 되는 게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인율 범위, 로 넘버 방금 2라고 입력하면 이제 이 행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함수가. 그다음에 칼럼 인덱스 넘버 3이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3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12%. 이렇게. 자, 그러면 2행 3열은 누가 찾은 거죠? 예? 2행 3열은 누가 찾은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찾은 거죠. 여러분들이 암산해서. 그러면 우리가 암산을 할 것 같으면 수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니 과일 배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네요. 수량 200이 몇 번째 있죠? 아, 수량 200이 몇 번째 있다고요? 항상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다고요.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배가 있고, 수량이란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량 200을 할 때 위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때 그 위치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였습니다. 매치.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매치, 매치. 확인. 자, lookup value 방금 Vlookup H로 할때 찾는 값. 배라고 직접 입력할게요. 네. lookup array,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질 같은 과일명 범위.
웨지 타입은 1, 0이 있는데 0이 요거 0 하나만 오늘 외우세요. 0은 정확히 일치입니다. 정확히 일치. 아까 우리 정확히 일치라는 표현 나왔죠? 0. 그러면 정확한 문자 배를 찾겠다. 확인. 그다음. 그러면 수량 200은 몇 번째 있느냐? 위치 값을 물어보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거든요. 매치. 그다음에 수량 200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매치 타입. 매치, 누가 밸류 찾는 값 200. 다음 찾을 범위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자, 정확히 일치입니다. 정확히 일치.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요거 하나만 나오면 요거 하나만. 나중에 잘 익숙하면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 다시 위로 갈게요. 2와 3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응? 2와 3이 필요한 상황이 이 식을 인덱스 함수 작성할 때 2와 3이라는 숫자 값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2와 3이 지금 시트 상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져와 써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가로 열고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할인율 범위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2라고 직접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 값에 있는 걸 참조해야 되잖아요. B502 엔터 치면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콤마 3값이 필요한데 3값을 참조해 써도 되죠. 그러면 엔터 치면 가로 닫고 엔터 치면 B48이 3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2,3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 형태.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적어볼게. 행과 열의 위치를 안다면 값을 돌려주세요.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데이터를 돌려주세요. 인덱스 가로 열고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를 찾는. 자, 그러면 여기 셀상에 있는 2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요 3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매치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거 바뀌면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매치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량 200, 찾는 값 200이, 콤마, 누가 밸류,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매치 타입, 정확일치 200이 정확일치 200을 찾겠다. 가로 닫고, 자, 이거 엔터 치면 어쨌든 인덱스 함수에 엔터를 치면 이게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값이었잖아요, 이게. 자, 콤마 3이라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하든 직접 입력을 하든 참조를 하든 저 상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매치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매치.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배가 직접 입력할게요. 룩업 밸류,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 범위, 자료의 성질 같은 과일명 범위 내에서 코마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 배를 찾겠다 문자. 그리고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그럼 엔터를 딱 치면 앞에 있는 매치가 2로 바뀔 거고 뒤에 있는 매치가 3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할인율 범위 내에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함수를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넣어보고 아니면 빼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일단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원리들은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